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벨러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제가 예전에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분석해서 올려드린 종목이 벨러프였습니다. 시장에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이 회사는 스펙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한 업체라 더더욱 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업체이기도 하죠. 하지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 벨러프라는 회사를 잘 아실 겁니다. 이 회사는 자체 개발 게임보다는 남들이 만든 게임을 받아다가 유통을 하는 이 퍼블리싱 업체로 더 유명하죠. 그 500만 명이 넘는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550만 명의 유저들을 이 벨러프의 이 판매망 안에 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게임들은 그 어느 정도 그 유통을 할 수 있는 그 리퍼블릭 할 수 있는 퍼블리싱 능력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이 회사가 외부 제작한 게임을 받아다가 벨러프의 자체 서비스망인 V4를 통해서도 유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들을 통해서도 뭐 유통을 하고요. 또 PC방 서비스도 하고 또 해외로는 스팀 같은 데 올려서 이 게임을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이 판매망을 갖고 있다는 게 이 벨러프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하죠. 그리고 여기에서 유통되는 뭐 PC 온라인 게임들이나 또 이게 모바일 게임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게임들이죠. 그만큼 이 회사가 퍼블리싱하는 게임들 중에 많이 알려진 업체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업체의 매출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지금 온라인 게임 매출 그 국내와 해외 부분을 보시면 2022년도에 들어가서는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24년 반기 들어와서 이 온라인 게임 국내 부분은 뭐 반기니까 전년도보다 반 정도 줄어드니까 적정하게 그 평타를 친 건데 이 해외 분야만큼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. 엄청 급감을 했죠. 3분의 2 토막이 나버린 겁니다. 이 부분도 이 모바일 게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. 이쪽 부분이 결국은 이 회사 실적을 쪼그라들게 만든 이유인 것도 같습니다. 그래서 반기 실적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그 영업수익 같은 경우는 117억, 뭐 이 올해 103억 소폭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21억에서 11억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죠. 그나마 이 당기순이익도 29억에서 16억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걸로 알 수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도 이 꾸준히 순이익을 내고 있는 그나마도 이제 게임 이쪽 유통하는 퍼블리싱 쪽에서는 저력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이 회사의 최대주는 특수관계인법의 32%를 차지하고 있고요. 특이하게 2대 주주로 위메이드가 들어와 있다는 게 특이합니다. 그리고 그 최근 들어서 전환권이 행사됐는데요. 이게 이제 전환가가 1,000원입니다. 죄송합니다. 1,000원에 전환가가 행사돼서 29만 주와 39만 주가 시장에 나왔고 이게 8월 24일부터 실제로 상장이 돼서 유통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직전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죠. 급락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99만 주가 1,000원에 행사돼야 될 것들이 9억 9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. 전환 자체가. 그래서 이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죠. 그리고 유상증자도 결정을 했는데 40만 주 정도를 이 위메이드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. 그리고 이때는 신주 발행가가 1249원이니까 뭐 현재 주가랑 뭐 보다도 소폭 오른 그런 가격이죠. 그만큼 지금 가격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회사의 뭐 가치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낮게 평가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근데 반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1,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1,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.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퍼블리싱하고 있는 게임이 그렇게 시장에서 요즘 특히 올해 2023년 들어와서는 별로 크게 히트를 치지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 실적도 그렇고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. 연초에는 좀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게임 퍼블리싱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. 아까 앞에서 실적을 보고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이제 좀 흘러내린 측면이 있고 최근 들어서 이 주가가 급등하고 하는 것은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
호재성 재료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아직도 9억 9천 정도의 전환사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시장에 호재성 재료를 내놓아야 하는 거고요. 이 회사가 벨로프가 실제로 시장에서 장기간 우상향하기 위해선 진짜 시장에서 히트 칠 수 있는 작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뮤라는 레전드인가요? 뮤 레전드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. 이번에 중국에서 판호를 받고 중국에서 7월 달부터 해서 이 런칭을 시작했는데 그 뮤라는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을 내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벨로프의 올 하반기 실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뮤가 이제 7월부터 이제 런칭을 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. 초기에는 마케팅 비용이 좀 들어가고 해서 처음에 3분기 정도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 그 3분기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바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전환된 것 같고요. 그렇지 못하고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면 주식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사채로 갖고 있는 게 원리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실적이나 아니면 주가가 좋아질 만한 호재성 재료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의 본질 가치 한 1,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적에 따른 그보다는 이 향후 뮤 레전드라는 게 중국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기대하고, 물론 이 부분도 좀 불확실성이 있지만 뮤라는 게임이 원래 갖고 있던 중국 시장 내에서 굉장히 히트친 작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뮤 레전드라는 게 이번에 중국에서 판호를 받고 중국에서 이제 런칭을 시작하면서 올 하반기에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올지 그런 부분을 좀 기대감을 갖고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이 벨로프라는 시장에 잘 안 알려진 이런 업체에 대해서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